자, 여기 슈가 코스 차이만 슈가. 여기는 슈가 1번 홀이고요. 296야드짜리 파4이에요. 여기가 홀에 벙커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멀리, 그린 쪽에 가장 멀리 있는 벙커를 넘기시는데 2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그린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더 돌아야 된다. 더 돌아라. 이 홀도 홀이 엄청 짧은데요. 제 거 원원이 됐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일로 걸어왔냐면 일로 쳐야 돼요. 일로. 핀까지는 한 20m 정도 되는데 이 언덕을 엣지를 타야 되거든요. 사실 투퍼 찬스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린으로는 가서는 저기 멈출 수가 없어 가지고 엣지를 타긴 무조건 타야 되거든요. 한 17m 정도, 한 17m 정도 되는 지점에서 힘이 죽게 한번 해볼게요. 17m 정도, 살짝만 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딱 제가 생각한 대로 탔는데, 와, 이것도 밑으로 가네요. 그래도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이. 왼쪽 끝 바깥쪽 정도만 보고 한번 쳐볼게요. 오, 라이 많다. 야, 이것도 라이가 많이 타네요. 자, 여기는 슈가 2번 홀 374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앞에 보이는 벙커가 넘어가는 데까지는 205m고요. 저기 멀리 왼쪽에 멀리 보이는 벙커 앞에까지가 230m입니다. 앞에 보이는 가까운 벙커 왼쪽 끝 정도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 바람은 없는 것 같은데. 슬라이스 바람이 약간 있네. 슬라이스 바람으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벙커 보고 그냥 벙커 왼쪽 끝 정도만 보고 쳐보겠습니다. 아야, 들려 맞았어요. 그래도 뭐 페어웨이는 지키겠네요. 이게 시암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캐디들이 여기는 거의 다 한국말 할 줄 압니다. 뭐 거리 얼마, 채 몇 번, 내리막, 오르막, 뭐 안쪽, 바깥쪽, 공 하나, 뭐 홀컵 하나 이런 기본적으로 골프 칠 때 사용하는 한국어들은 웬만하면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방금 하연이 캐디도 하연이가 태국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벙커 넘어가는 데는 220m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말이 안 통할까봐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대부분 태국 자체가 워낙 그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은 뭐 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잘 알아듣곤 하거든요. 특별히 뭐 아주 정말 관광객이 전혀 없는 시골을 가지 않는 한 다들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든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든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골프장도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골프장일수록 캐디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좀 유명한 데를 가시면 말이 안 통할까봐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통한다.
그리고 만국 공통 언어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가 있으니까 뭐 클럽 같은 것도 안 되면 손으로 숫자 가르쳐서 해도 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계속 제가 오늘 드라이버가 좀 잘 맞아가지고 탈로 능러이? 오늘 좀 드라이버가 멀리 가서 잘 맞아갖고 멀리 갔더니 캐디가 지금 제공이 여기 있는데 한참 앞에 그린 앞에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만해요. 막 320야드짜리 홀에서 아예 홀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 홀도 뭐 370 몇 야드였는데 지금 100m 넘게 남았거든요. 핀까지 거리는 102m예요. 102m. 근데 티샷에서 보셨듯이 앞바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야 52도는 절대 안 가고 피칭으로 115m 정도를 한번 쳐볼게요. 46도로 115m 정도. 조금 낮게도 같이 치겠습니다. 여기도 슬라이스 바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핀 조금만 좌측으로 에임하고 어허야 샷. 아 52도 쳤어야 되네요. 너무 큰 채로 컨트롤 하려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홀이 거듭할수록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에 그 몸이 저항을 하느라고 스윙이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척추각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웨지인데도 지금도 치기 전에 이렇게 번쩍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자꾸 바람이 불면 이런 동작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샷에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있었습니다. 계속 바람 때문에 저항을 하려고 일어나지는 것도 사실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클럽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좀 크게 쳐버리던지 아니면 52도를 다 쳤어야 되는데 딱 애매한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5m 정도의 앞바람이라고 해서 한 120 정도 가도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칠 필요가 없는데 102m에서 앞바람이 분다고 뭐 이 정도 바람 막 몇십 미터씩 불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애를 먹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별로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하은이도 같이 왔네요. 같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붙일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운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이 앞에 혓바닥처럼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도 땅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를 맞고 천천히 힘이 죽길 바라면서 약간 그쪽을 보고 좀 쳐보겠습니다. 캐리로 한 7m 정도 8m 정도 날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넘어가서 그린이 맞아 버렸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상황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자, 핀까지는 15m 내리막이거든요. 58도 치고 거리가 좀 짧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전체 거리의 절반 정도의 58도로 떨어뜨려 볼게요. 특별히 굴리지 않습니다. 볼 포지션 중간 정도에 놓고 그냥 노멀샷으로 해볼게요. 왼쪽으로 한 1m 가까이 보고. 아이고 세다. 제가 생각한 데 떨어졌는데 생각보다는 내리막이 심하네요. 더 앞에 맞았어야 되나봐요. 아마 이게 그거 같아요. 지금 해가 뜨면서 그린이 마르잖아요. 그 물이 젖었던 게 마르는데 말라서 좀 단단해지고 미끄러진 거를 계산을 좀 안 했던 게 아닌가. 사실 나름 거기 떨어지면 세진 않을 것 같았는데 사실 치고 나서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더 짧게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홀컵 1개 반 정도. 1개는 조금 적고요. 1개 반 정도 보고 거리 맞춰서 쳐보겠습니다. 와, 보기로 잘 막았네. 보기로 나이스 보기입니다. 나이스 보기.
보기. 캐디가 왜 버디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보기 치네요. 아, 전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조금 짧긴 할 것 같은데 110m거든요. 근데 52도로 그냥 치겠습니다. 빨리 제 컨디션을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핀 조금만 왼쪽 보고 그냥 다 쳐버릴게요. 와, 근데 무조건 짧을 것 같은데요. 아, 다행히 그만 백스핀 그만 먹어라 제발. 안돼. 아, 백스핀 안 먹었으면 거리는 맞았을 것 같은데 맞은 데가 오르막이 좀 있나봐요. 뒤로 꽤 많이 왔어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 제공 여기 떨어졌는데 타고 저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기까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웨지를 치다 보면은 풀스윙을 해야 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설치해 놓고 디보트 수리 좀 하고 올게요. 와, 하연이 퍼도 잘 쳤는데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시암과 시찬이 약간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시암이 그린 주변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퍼터하고 제 공 있는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 나이? 사이? 사이 린노이 채마이 린노이 착통감 착통. 오르막 슬라이스 라인인데요. 과감하게 한번 쳐보려고 핀을 빼달라고 했어요. 좀 과감한 퍼터를 하실 때는 핀이 없는 게 좋습니다. 핀이 있으면 실제로 맞고 튀어나올 확률이 33%가 더 높아져요.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안 들어갈 확률. 하하. 라이도 잘못 보고 속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갔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 공 뒤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침대 뒤쪽이거든요. 만약에 공이 이렇게 엣지에 딱 걸렸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시암이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심지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 홀은 반대쪽이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아까 하연이 있던 곳에서 좀 셌으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암이 굉장히 어려운다고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 주변이. 그래서 만약에 요런 상황에 걸렸다 그러면 그린에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그린 밖에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손으로 던져갖고 약간 멀리 갔는데 그린 밖에 맞아도 여러분 저렇게 튀어 올라가요. 네. 이게 하연이 방금 친 데서 이렇게 가야 여러분 보이세요? 이것도 홀이 지나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린이 빠르고 난이도가 있는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얼마나 이 숏게임, 특히 이제 이 거리감에 대한 게 미세하게 잘 맞아야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안성지 셰프도 그렇고 그 백종원 심사위원도 그렇고 거기서 음식 맛을 보면 뭐가 들어갔다 되게 잘 맞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특별히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세세한 맛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먹진 않잖아요. 저도 먹는 걸 진짜 좋아하지만 이거는 뭐 무슨 향이 난다, 뭐가 난다 이런 것까지 사실 잘 고려하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각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는 더딘 거죠. 어떻게 보면 덜 발달이 되겠죠. 예민하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근데 그게 거리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 감각이라는 거를 단순히 감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 뇌에서 그 신경이 감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경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린다. 결국엔 감각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줘야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연습을 해도 사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숏게임 연습을 해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건 뭐 풀스윙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해당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숏게임은 내가 원하는 데 보내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뭐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잘 오고 뭐 손목을 안 쓰고 어깨로 하고 뭐 삼각형을 유지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공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지점에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감각을 먼저 키우신 다음에 조금 더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줄 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테크닉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걸 만들면 거리감도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니까 꼭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감각 훈련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한 중반부터 뇌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이 거리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전에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하면 는다, 그리고 감각은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감각은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거리감을 단순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거리감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게 되고 있고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숏게임을 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법이 좋아서요. 방법이. 네, 연습하는 방법이 숏게임에 특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들도 자세히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숏게임이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저도 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다행히 1, 2번 홀 이후로는 좀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이 홀은 418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오른쪽에 두 개의 벙커가 보이는데 멀리 있는 벙커가 240야드, 220m 정도 되거든요. 거기 왼쪽 끝 정도 보고 치시면 돼요. 페어웨이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약간 오른쪽을 보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슬라이스 바람이 불어가지고 꽤 많이 불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게요. 핀까지 거리는 140m고요. 뒷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라이가 워낙 안 좋아서 9번 아이언을 잡았어요. 그리고 훅라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치면 그린 밖으로 흘러버릴 것 같아서 약간 조금 깎아서 훅이 덜 나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은 20m 이상 볼 거예요. 벙커 왼쪽 끝 정도 보고 그런 느낌으로 칠 겁니다, 여러분. 거리는 130m 정도 가게. 아하, 너무 깎았네요. 아예 안 휘어버리는. 그래도 왼쪽보단 저기가 낫습니다. 야, 쉽지 않네요. 핫백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리막이 진짜 엄청납니다. 엣지까지는 11m 정도 되는데 라이가 좋으니까 한번 조금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내리막이 심하고 그린 스피드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띄울 때는 공보다 한 3, 4cm 정도 뒤에 친다고 생각하고 쳐주셔도 돼요. 쉽지 않네요. 제가 제일 그래도 자신 있어 하는 방식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아하.
애초에 너무 멀리 갔어요. 조금 앞에 쳤어야 되는데. 네, 오른쪽이 조금 높고 오르막. 요것도 꼭 넣고 싶으니까 거리를 맞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홀에 걸리기만 하면 들어가게. 아하, 홀까지 못 가면 안 들어가죠. 아이고, 세컨도 잘못 치고 어프로치도 잘못하고 퍼터도 잘못 치고 팔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홀은 497야드짜리 파5홀인데요. 이 홀에서 치실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여있는 벙커들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이렇게 모여있는 벙커들, 저 벙커를 기준으로 훅이 나는 분들도 저 벙커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치시고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도 저 벙커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내가 공략을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조금 미스가 나면 저 벙커 뒤에 있는 나무를 넘겨야 되는데 그게 가장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벙커를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벙커가 폭이 뭐 해봐야 10m도 안 되잖아요. 거기 넣으려고 드라이버를 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프로들도 들어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떤 벙커 하나를 임의의 타겟으로 정하고 거기에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쳐서 평소 구질대로 좀 피해져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작전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다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잘 친 샷이니까. 저희도 가끔 그렇게 이용을 해요. 사실 뭐 벙커뿐만 아니라 나무를 뭐 미세하게 피해야 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티샷이 뭐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는 어떤 나무 줄기를 보고 그 줄기를 맞추려고 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나무 폭이 해봐야 20-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십 미터 앞에 있는 그걸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냥 저 나무 숲을 보고 그냥 세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안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세게 쳐보겠습니다. 들어오가 나서 제가 생각한 대로 딱 가네요. 나무 피해서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구질을 이용해 가지고 피해 치려고 하시면 좀 쉽게 피해 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홀은 그렇게 공략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저 왼쪽 편으로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보고 치셨다가 벙커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질을 이용해서 다음에 오면은 꼭 그런 공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캐디가 이거 먹어보라고 줬거든요. 과일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팔랑차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맛이냐면 그 초록색 사과랑 초록색 사과 맛이에요. 근데 껍질, 이게 지금 손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껍질을 깐 거 같은데 색깔이 진짜 초록색이거든요. 막 염색한 것처럼 일부러. 되게 약간 그 불량식품 같은 색깔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 나는데 자연적으로 저렇게 색깔이 나는 건 좀 신기해요. 근데 맛은 맛있습니다. 과즙도 풍부하고. 지금 제공에서 핀까지 거리는 한 144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뒷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지금 하연이가 뒤에서 친 세컨샷이 엣지에 맞았는데 지금 뭐 최소 30m 이상 굴러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이 홀은 세컨을 좀 넉넉하게 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컨 치는 지점이 사실 일반 골퍼분들이 치면은 치는 서드샷 지점보다는 조금 뒤지만 어쨌든 요 근방에서 서드샷을 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은 앞인 공략은 꽤 넉넉하게 해주세요. 앞에 어마어마한 언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짧은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9번을 풀스윙하면 원래 넘어가는데 그냥 풀스윙해서 넘길게요, 뒤로. 오른쪽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왼쪽을 좀 공략을 하고. 짧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금 얇게 맞아가지고 탄도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바람 안 타고 짧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올라갔어요. 충분히 좋은 이글 찬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공이 여기 있고 지금 핀 한 2m 앞에가 엄청나게 내리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멀리 하연이 보이시죠? 하연이 공이 엣지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심지어 뒤에서 이 뒷바람에 유틸리티인지 아무튼 좀 긴 채를 쳤거든요. 근데 절로 내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엣지입니다. 엣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공을 던진 거 아니고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운이 좋게 여기 섰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안 서고 요만큼만 살짝만 내려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일부러 제가 하은이는 샷을 했는데 잠깐만 있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금 저기 하연이 간 지점에, 아이고, 하연이 간 지점에 디봇이 엄청 많잖아요. 다 저기 모여 있어서 그래요. 다 치면 저기 갑니다. 자, 거리는 핀까지 한 10m 정도 되네요. 근데 방금 제가 앞에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공을 굴렸더니 사실 되게 지금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길면은 잘못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과감히 쳐야 되는 이글 펫이지만 제 목표는 홀컵 앞에 딱 세우거나 공이 딱 진짜 눈물 퍼터 아시죠? 딱 공이 굴러가서 홀 앞에서 딱 똑 하고 떨어지는 거리감 세팅으로 쳐보려고 해요. 이럴 때는 스트로크도 세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애초에 공을 내가 부드럽게 굴릴 거니까. 진짜 작전대로 앞에 섰네요. 그래도 좋은 펫입니다. 이런 홀은 안전하게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과감히 치다가는 진짜 퍼터했는데 그린 밖으로 나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일단 점수 관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버디 펫이라고 세게 치고 이글 펫이라고 세게 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황이 오면은 최대한 거리를 맞춰서 쉽게 투펫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거리가 너무 짧아서 한 뭐 2m, 1m 이런 데서는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과감히 치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점수 관리하기에 굉장히 불리해요. 약간 들쭉날쭉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우, 좋다. 나이스. 어우, 굿펫. 네, 여기는 6번 홀 파3고요. 핀까지는 한 180야드 정도 되는 홀입니다. 근데 지금 뺐네. 바람이 사실 지금 제가 돌아가지고 계속 돌아서 클럽 선택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훅바람은 확실히 훅바람이거든요. 근데 앞바람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한 건데, 그냥 앞바람 보고 믿고 치겠습니다. 좀 넘어가면 어프로치 하죠 뭐. 훅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기 그린 오른쪽에 보이는 큰 벙커가 있어요. 거기 보고 드로우가 나서 오른쪽 엣지 정도에 떨어지게 하는 걸 목표로 샷을 해보겠습니다. 떨어져서도 왼쪽으로 많이 구를 거예요.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너무 왼쪽이다. 방향이 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다행히 많이 안 굴러서 왼쪽으로 도망가진 않았네요. 쳐보니까 앞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훅바람인데 바람이 세서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캐리로 넘어간 거 보니까 앞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는 10m 정도 되고요. 내리막 훅라이거든요, 여러분. 네, 요것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얼마나 많이 휠 수 있는지, 별로 심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왼쪽이네요. 조금 짧기도 했는데 경사가 이렇게나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약간 내리막 펫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라이를 좀 과감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라이에 신경 쓰다 아예 거리를 못 맞춰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쳤던 데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퍼터가 없어서 손으로 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휘는지. 자, 이렇게까지도 많이 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리가 맞아도 굉장히 많이 휘죠. 그래서 항상 퍼터를 하실 때, 특히 롱퍼, 지금같이 이렇게 내리막 롱퍼 같은 경우에는 라이가 상상보다 많이 탄다. 그래서 제가 제 회원님들하고 그 숏게임 레슨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그 해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 라이를 보통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좀 퍼터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3배를 보시면 되고요. 나는 퍼터에 좀 자신이 있다, 퍼터 라이 잘 본다 하시면 본인이 생각한 거에 2배쯤 더 보면 얼추 맞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라이를 적게 봐서 문제가 되지, 많이 봐서 문제가 되는 골퍼들은 되게 희귀해요. 뭐 한 3-4% 정도. 나머지 한 96-7% 정도는 다들 라이를 덜 보셔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을 자꾸 세게 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은 내리막 옆라인 이런 거에서 좀 애를 먹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뭐 반대로 오르막 라인 같은 거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트러블을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라이를 좀 많이 보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숏게임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셔가지고 퍼터를 해보시면, 사실 퍼터뿐만 아니라 모든 숏게임이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방금 같이 저도 이제 10m짜리 퍼스를 하면 실수해서 뭐 한 1m 이렇게 짧을 수 있거든요. 방금도 제가 그렇게 실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리를 맞춰서 치는 골퍼들은 비교적 미스를 해봐야 1m라면, 과감히 치는 사람들은 방금 같은 걸 쳤을 때 실수가 나오면 한 3-4m도 지나가는 실수들이 덜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굴리는 그런 퍼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부드럽게 굴린다라는 의미가 스트로크를 꼭 뭐 천천히 해야 되고 때리지 않고 밀어야 되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퍼터 스타일이 약간 좀 때리는 편인데, 때려도 공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은 때리지만 스트로크 크기가 작으면 덜 나가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퍼터의 도수를 좀 높은 걸 쓴다던가, 아니면 뭐 핸드 포워드를 덜 한다던가 하면 좀 때리면서도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7번 홀 파5 465야드짜리 파5고요. 그 시암 캐디분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냐면, 제가 여기는 뭐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공이 떨어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보고 쳐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 간판은 제가 태국말로 모르거든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저거를 제가 한국말로 간판 보고 쳐야 되냐고 그랬더니 알아듣고 거기 보고 간판 보고 쳐야 된다고 똑똑히 간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한국어에 능통한 캐디들이 많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오셔도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훅성 앞바람 같습니다. 저는 간판 조금 오른쪽을 보고 칠게요. 드로우가 주로 나니까. 네, 핀까지 거리는 180m 정도인데 앞바람이 있어서 4번 아이언을 잡았어요. 근데 짧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유틸리티 치기에는 사실 좀 너무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4번 아이언을 조금 세게 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내리막 라이라서 많이 떠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맞추면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오른쪽을 안 보고 한번 그냥 쳐보겠습니다. 라이가 슬라이스 라이니까. 아이고, 봤어야 되네요. 슬라이스 라이라 출발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역시 거리가 안 갔네요. 왼쪽으로 당겨졌는데도 한 20m 이상 짧았던 것 같아요. 유틸리티 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리는 핀까지 한 27m 정도 되는데 엣지까지가 20m거든요. 그래서 저는 20m를 떨어뜨린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쳐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 23, 4m 정도 가서 보통 제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띄우려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은 좀 짧아도 20m를 친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띄울 때는 공보다 약간 뒤에부터 헤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딱 제가 예상한 상황. 아, 근데 공이 여기 이렇게 풀이 껴서 맞으면서 스핀이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 껴서 맞으면 스핀이 죽어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맞추긴 했는데요. 언젠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태국 영상 중에 어디서 띄우는 샷 할 때 그 위에 맞추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처럼 그루브 위쪽에 맞으면 그루브가 항상 깨끗해요. 저는 1년에 웨지를 지금처럼 시합을 안 할 때도 58도 같은 경우에 2번씩 바꾸는데도 사실 바꿔서 조금 치다 보면은 아래쪽 그루브는 흙이나 뭐 벙커샷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페어웨이 칠 때도 그렇고 잔디 파고 모래 파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보다 빨리 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는 살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위에 때리면 조금 공에 힘이 죽으면서 공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현상을 이용해서 치려고 약간 위에 맞추는데 잘 맞고 제가 생각한 파워로도 가고 다 예상한 대로 됐으나 풀이 껴서 맞는 변수를 제가 계산을 못했던 샷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러프에서 그거를 계산하는 건 사실 할 수 없죠. 왜냐면 반반입니다. 확률이 껴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러프에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러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페어웨이보다. 근데 하나 넣고 싶어요, 파5라. 홍라이고요. 결도 왼쪽으로. 오른쪽 홀컵 1개 반 정도 보고 좀 과감히 한번 쳐볼게요. 잘 쳤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라이가 많네요. 그리고 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감히 친다라는 게 지금처럼 홀컵에서 한 7, 80cm 지나가는 걸 과감히 친다고 하는 거지, 과감히 칠 때 막 1m 이상 지나가는 건 잘못 치신 거예요. 적당한 거리감은 홀에서 40cm 정도 지나가는 거, 과감한 게 한 7, 80cm 정도 지나가는 겁니다. 네, 여기는 8번 홀이고요. 343야드짜리 비교적 조금 짧은 파4예요. 한 310m 정도 되는 파4 홀이고, 요 앞에 벙커는 넘어가는데 뭐 한 150m 밖에 안 되고, 왼쪽에 보이는 벙커 앞쪽까지가 170m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위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 벙커 왼쪽 끝 정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고 때려보자. 골프에서 제일 어렵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핀까지 거리는 47m, 그리고 앞핀이라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뒷바람이에요. 여기는 시합 때 쳤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아마 드라이버를 안 치고 뭐 한 유틸리티나 5번 우드 정도 쳐서 한 8, 90m 정도 아마 남겼을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점수를 내려고 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드라이버 쳤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어렵네요. 짧으면 내려오고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봐야 3, 4m인데 뒷바람이 불어서 47m, 캐리로 40m 정도 치면 뒷바람이니까 좀 갈 것 같거든요. 40m를 자신 있게 그냥 쳐볼게요. 오, 잘 친 것 같아요. 내려오지 마, 제발. 잘 쳤습니다. 조금 짧았지만 거의 최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좀 좋은 골프장 가면은 그렇게 방금처럼 제가 쳐서 이렇게 잔디를 아프게 하면 이거를 다 수거해요. 캐디분들이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페어웨이도 뭐 그런 디보트 자국은 있지만 그 흙 날려가지고 떼짱 날아간 건 안 보이는 게 매 샷 저렇게 다 좋습니다. 매 샷.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골프를 쾌적하게 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시암 치찬은 확실히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비용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피를 태국에서 받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해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둘 다 그 시암 치찬을 번갈아 가면서 치시면 좀 다른 매력의 골프장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찬도 좋고 시암도 좋고 좋습니다. 매년 제가 사실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골프장 컨디션, 뭐 연습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그런 걸로는 뭐 불만이 나올 게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좀 단점이라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라이고 당연히 오르막이고요. 약간 결도 제 쪽으로 오니까 오늘 퍼터를 잘 치는데도 계속 끝에서 휘어서 빠지니까 조금 많이 보고 과감히 칠게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많이 보고 과감히 친다고 하는 게 오른쪽 홀컵 하나 정도 보고 속도감 있게 좀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과감하게. 에이? 이건 또 안 먹네요. 너무 셌나? 지금이 한 70cm 정도 지나간 거거든요. 자, 9번 홀 358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요 왼쪽에 보이는 벙커 앞에까지가 180m, 저 벙커를 넘기는데 220m예요. 그 방향으로 쭉 가면은 그린이 보이는데 이 홀은 그냥 그린 보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는 핀까지 72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앞에 나무가 가지가 없긴 해도 지금 러프라서 탄도를 낮게 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저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운에 맡겨 보겠습니다. 설마 저 가지가 맞겠어요? 72m 뒷바람이니까 캐리로 한 65m 정도 가게 쳐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람에 맡기고 최대한 그래도 좀 뜨지 않게 노력은 해볼게요. 오, 사이로 잘 들어갔어. 러프라 풀이 껴서 맞아서 스피는 안 먹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잘 친 샷이에요. 사실 워낙 공이 놓인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다행히 공은 멈췄는데 경사가 엄청나네요. 내리막이. 여기서 치면 저는 거리를 어디까지 칠 거냐면 여기 정도까지만 한번 쳐볼게요. 거리를. 나머지는 그 2단에서 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서 공을 보내준다 라는 느낌으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만 한번 좀 보고 그래도 힘이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왼쪽으로는 홀컵 한 2.5m에서 3m 정도 보겠습니다. 한 3m 가까이. 제가 치는 펫의 거리는 한 1.5에서 한 1.8m 사이. 잘 친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굴려서 가야 홀 주변에 멈추거든요, 공이.